안녕하세요. 자, 어제 공부한 양도 및 취득 시기에 대한 기출 지문 해설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미 체크하시고 점검하신 걸로 보고 생각하고 해설 강의 들어가죠. 1번,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등기부 등록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 접수일 또는 명의 개설일을 양도 및 취득 시기로 한다 그러면 맞습니다. 원칙이 대금을 청산한 날 하면 실제로 잔금 주고받은 날 취득 또는 양도한 걸로 보고 보유기간 시작하고 끝내라 이렇게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날이 확인되지 않았다 분명하지 않으면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가는데 명의개설까지는 기억하지 않아도 돼요. 주식 같은 경우는 주주명부의 이름이 바뀌죠. 그래서 명의개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부동산은 등기등록 접수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맞아요. 2번 증여에 의해서 취득한 자산의 경우는 증여를 받은 날로 한다. 여러분 양도소득세는 소득이 실현됐을 때 그래서 실현주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취득세는 발생주의예요. 발생주의. 그래서 증여는 취득세랑 틀려요. 취득세에서는 발생 언제 취득한 걸로 보느냐 증여 계약한 날 계약일에 취득한 걸로 봅니다. 계약을 하고 증여가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계약한 날 취득한 걸로 보고 날짜 계산하는데 발생주의니까. 그런데 양도소득세는 실현됐어야 돼. 증여 계약이 아니라 실제로 증여받은 날 취득한 걸로 보고 날짜 계산을 하라. 그래서 맞습니다. 3번 상속에 의해서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을 취득 시기로 한다. 맞습니다. 다음 4번 법령이 정한 장기 할부 조건으로 부동산을 매매하는 것. 장기 할부는 대금을 1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서 지급하는 조건인데 할부는 뭐죠? 1년에 몇 번, 2번 이상 나눠서 주는 게 할부입니다. 다시 말하면 6개월 단위로 한 번씩 주는 것도 할부고 분기마다 한 번씩 3개월씩 묶어서 4번 주는 것도 할부고 매달 지급하는 것도 할부죠. 다만 장기할부는 대금 결제 끝나는 기간이 1년 이상일 때 우리는 장기할부라고 하고 우리 양도소득세에서 취득세에서 연부라는 게 있어요. 연부는 2년 이상 나눠서 주는 게 연부입니다. 자, 그래서 장기할부 조건으로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는 그 취득 및 양도 시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아니면 건네준 날 인도일 아니면 사용 수익일 요 셋 중에서 빠른 날로 하겠다 이겁니다. 셋 중에서 빠른 날. 다음 5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공익사업을 해서 수용되는 경우 있죠. 그때는 수용된다는 얘기는 보상금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수용되는 경우는 사업인정 고시일을 양도의 일로 한다 그러면 틀려요. 수용당하는 사람이 다 제각각이에요. 어떤 분은 수용돼서 보상금 결정해서 보상금 받아가라고 고시를 했더니 보상금을 받아갔어요. 사람들은 대금 청산이 끝났잖아. 그날 사고 파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근데 보상금 적다고 거부를 하면 사업 시행자는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을 하고 강제로 사업을 해서 강제로 수용할 수도 있죠. 그때는 수용 개시일로 갈 것이고 또 대금 결제 끝나기 전에 소유권 등기를 먼저 해줬다면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사람마다 다 제각각이니까 하나로 통일할 수 없죠. 그래서 세 가지 중에서 어느 거든 무한날 빠른 날로 한다. 대금 청산일, 수용 개시일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 중에서 빠른 날 취득 또는 양도한 걸로 보겠다 이 얘기입니다. 다음 6번 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양도 시기인 대금 청산한 날에는 그 대금에는 양도소득세를 부한다, 제외한다. 여러분 부동산은 매도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게 정상인데 특약에 의해서 양수자, 매수자가 세금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다고 해서
매매 대금을 주고받은 날, 대금 청산한 날, 양도 및 취득시기 계산할 때는 세금은 매매 대금이 아니니까 뒤에 가서 정리하더라도 매매 대금 주고받은 날을 대금 청산일로 한다. 그래서 세금까지 다 주고받은 날이 아니라 세금은 빼고 매매 대금을 주고받은 날을 대금 청산일 이렇게 보겠다. 이렇게 해서 6번의 질문은 맞습니다. 7번 도시개발법에 따라 교부받은 토지 면적이 환지 처분에 의한 권리 면적보다 당초 받아야 될 면적을 권리 면적이라고 하죠. 당초 받아야 될 권리 면적보다 증가, 더 받은 건 그 증가된 짜투리는 새롭게 취득이에요. 취득. 또 감소됐다는 얘기는 감소된 면적 부분은 사업시행자한테 팔았다는 얘기에서 증환지 또는 감환지 이렇게 얘기하죠. 증가된 토지는 증환지, 그건 새롭게 취득. 감환지, 감소된 건 양도한 걸로 본다. 그래서 증가 또는 감소된 토지는 그 짜투리는 따로 떼어서 환지처분 공고가 있는 날을 취득일로 한다. 틀렸습니다. 환지처분 공고가 나면 그날은 권리 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 날에. 그래서 우리는 환지처분 공고인 다음 날이지 공고가 있는 날 틀렸습니다.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증환지는 취득이고 감환지는 양도. 그럼 종전 면적만큼은 환지 받기 전 토지의 취득일, 새롭게 취득한 걸로 보지 않아요. 예, 그래서 7번은 틀렸습니다. 8번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교부받은 토지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 면적보다 증가한 경우 증가된 토지 면적에 대한 취득 시기는 환지처분 공고가 있는 날에 다음 날로 한다. 맞죠? 우회랑 반대 개념입니다. 요거 잘 정리하시고요. 다음 9번 자기가 건설한 자가 건축한 건축물로서 건축허가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서는 사실상 사용일 취득일로 한다. 맞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뭐 사용승인서 교부 그런 게 없잖아요. 그죠? 임시사용 그런 것도 없어요. 무허가니까. 그래서 뭘로 간다? 사실상 사용이라면 실무에서는 전기, 수도, 가스가 공급된 날을 기준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맞습니다. 10번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 건축허가 받지 않고 건축하는 건축물은 나중에 추후에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 받은 날로 한다. 틀렸죠. 그때까지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그게 아니라 그때 추후에 허가를 받든 안 받든 지금 취득할 때 당시 건축허가 받지 않고 건축하는 건축물은 언제 사실상 사용일이에요. 사실상 사용일, 전기, 수도, 가스가 공급된 날, 사실상 사용하는 날 취득한 걸로 보고 보유기간을 계산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민법 245조 제1항 하면 우리는 점유시효 취득이죠. 그럼 타인의 토지지만 나는 내 토지인 줄 알고 점유 의사를 표시했고 평원 공연하게 부동산의 경우는 20년 점유, 동산의 경우는 10년 이상 점유한 후에 그죠? 합법적으로 등기함으로써 취득하는 걸 점유시효 취득입니다. 그래서 우리 취득세에서는 취득세 납부해야 되니까 언제 취득으로 보느냐? 등기한 날이에요. 등기한 날 취득으로 봅니다. 그러나 양도소득세에서는 취득세랑 별개로 날짜 계산할 때는 20년 전에 점유를 보한 날, 개시한 날 취득한 걸로 본다. 맞습니다. 이를테면 이 얘기요. 오늘 제가 토지를 점유시효 취득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가 오늘 양도를 했습니다. 이때는 보유기간을 최소한 20년으로 봐주겠다. 왜? 20년 전에 점유를 시작한 날부터 이미 취득한 걸로 보고 시효 인정해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다음 12. 완성되지 않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자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가지고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계약금 주고 중도금 주고 잔금 다 줬는데 아파트가 대금 결제 다 끝났는데도 아파트가 공사가 지연돼서 준공되지 않았다. 그럼 대금 결제 끝났어도 취득이 아니에요. 그걸 실제로 나중에 준공된 날. 그래서 여기 완성되기 전에
않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 이 얘기는 대금 결제 끝날 때까지 완성되지 않았던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양도할 때는 해당 자산 대금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 취득 시기로 한다. 틀렸다. 아파트 분양받을 때 잔금 다 줬는데 아파트가 준공이 안 됐으면 대금 잔금 줬어도 그날 취득이 아니라 그 후에 그 아파트가 실제로 준공된 날, 우리 양도소득세는 뭐라고 그랬어요? 실현주의, 실현됐을 때 취득한 걸로 보겠다. 그래서 대금 청산하기 전에 준공되지 않은 건 실제로 준공된 날부터 날짜 계산하겠다. 그래서 이 지문은 틀렸습니다. 해당 자산의 대금 청산한 날이 아니라 해당 자산의 완성된 날, 준공된 날을 취득한 걸로 보겠다. 이렇게 해서 양도 및 취득 시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내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래였습니다.